그거 내가 알 바 아니야. 죽든 살든. 17살 소녀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떨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사채업자였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쓰러졌고 수술비가 3천만 원이었죠. 돈이 없으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나 사채업자는 비웃기만 했어요. 소녀의 이름은 강하늘. PC방 창고에서 자던 아이였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그런 아이가 3천만 원을 구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비밀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USB 하나. 그 안에는 대기업 태권그룹의 횡령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500억 원이 넘는 거액이 빠져나간 증거였죠. 하늘은 결심했습니다. 이 증거로 회장과 거래하기로. 정의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먼저였으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PC방 창고에서 자던 17살 소녀가 거대 기업과 목숨을 건 거래를 한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하늘은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요? 회장과의 거래는 성공할까요? 그리고 이 위험한 거래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겨울밤 응급실 복도는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플라스틱 의자에 17살 강하늘이 앉아 있었습니다. 왼손에는 낡은 USB 메모리가 쥐어져 있었고 오른손으론 때 묻은 교복 바지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중년의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든 차트를 하늘 앞에 놓더니 손가락으로 CT 사진을 가리켰어요. 뇌출혈 부위가 빨간 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경추 손상 소견도 보였죠. 보호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의사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술비 견적서였어요. 제일 아래줄에 적힌 숫자 3천만 원. 그 옆에는 보증 서명란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숫자를 바라봤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울 시간은 지났으니까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밀린 병원비 500만 원, 학비 200만 원, 사채 이자 800만 원. 그리고 이제 3천만 원. 답은 없었어요. 복도 저 끝 자판기 앞에서 PC방 사장 오만배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45살 배가 나온 남자였죠. 하늘을 발견하곤 급히 담배를 끄고 다가왔어요. 자판기 버튼을 눌러 커피 2개를 뽑아 하나를 하늘에게 건넸습니다. 하늘은 받지 않았어요. 오만배는 그냥 옆에 누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오만배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와 현금이 뒤섞인 지갑을 뒤져 100만 원가량을 꺼내 하늘 앞 의자에 놓았어요. 하늘은 손을 저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죠. 빚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손에 보호자 서명 동의서를 들고 있었어요. 보호자분 서명 필요합니다. 하늘이 일어섰습니다. 간호사는 하늘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성인 보호자가 필요한데. 오만배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관계를 물었습니다. 오만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아저씨입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서류를 건넸습니다. 오만배는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그러나 아래쪽 수술 보증금란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보증금 최소 1,000만 원이 먼저 입금돼야 수술실 배정이 가능합니다. 간호사의 말에 오만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정도 돈은 자신도 없었으니까요.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창문 앞에 섰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반짝였죠. 저 빌딩들 어딘가에 돈이 있었어요. 엄청난 돈이. 하지만 하늘에게는 닿을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3개월 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건그룹 내부 네트워크 로그, 유령회사 송금 내역, 가짜 용역비 청구서, PC방 컴퓨터를 수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백도어를 통해 수집한 것들이었죠.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고물 컴퓨터를 고치다 발견한 이상한 포트, 거기서 연결된 회사 내부망. 그런데 파고들수록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회장이 입원해 있는 동안 빠져나간 수백억 원의 흔적이요. 하늘은 결심했습니다. 거래를 하기로. 정의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먼저였으니까. 1층 공중전화 부스로 내려갔습니다. 수첩에서 찾아낸 태건그룹 대표 전화번호를 다이얼로 천천히 돌렸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태건그룹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원의 목소리는 밝고 친절했습니다. 장태원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상담원이 웃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회장님 곁에 도둑이 있어요. 하늘이 끊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전 그 도둑이 누군지 알아요. 잡을 수도 있고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상담원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죠. 고객님, 장난 전화는 2024년 9월 23일자 파일명 SS-923-JM. 이 파일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하늘은 USB에 저장된 파일명 하나를 천천히 읊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정적. 성함과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병원 이름과 응급실 번호를 남겼어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 밤 안에 답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은 로비 구석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눈은 여전히 내렸고 사람들은 오갔지만 아무도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복 입은 17살 학생일 뿐이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죠. 내일 오전 10시 태건그룹 본사로 오십시오. 회장님께서 직접 뵙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늘은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떨렸죠. 응급실로 올라갔습니다. 오만배가 여전히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늘은 그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오만배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는 괜찮아질 거야. 걱정 마.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봤죠.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빠의 가슴이 오르내렸습니다. 그 소리만 들렸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늘은 복도 벤치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깜빡였죠. 내일이 오면 모든 게 바뀔 겁니다. 거래가 시작될 거예요. 보릿고개. 그 긴 언덕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5시. 컴퓨터 부품 상자 사이에서 하늘이 눈을 떴습니다. PC방 창고 한쪽 구석, 겨우 몸 하나 누울 만한 공간이었어요. 접어놓은 담요를 개고 일어섰습니다. 뼈마디가 욱신거렸죠. 바닥이 딱딱했으니까요. 화장실로 가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죠. 17살 얼굴이 아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교복 치마는 낡아서 단이 풀려 있었고 블라우스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어요. 그래도 이게 전부였죠. 가방을 챙겼습니다. 실제 행선지는 학교가 아니라 찜질방 자습실이었으니까요.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오만배가 들어왔어요. 손에 컵라면 하나를 들고 있었죠. 이거라도 먹고 가. 말없이 라면을 하늘에게 건넸습니다. 하늘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오만배는 뜨거운 물이 든 주전자도 내밀었어요. 하늘은 라면 용기에 물을 부었습니다. 3분을 기다렸죠. 시계를 보며 정확히 3분을 쟀어요. 라면을 먹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먹었어요. 오만배는 담배를 피우며 지켜봤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입을 열었죠. 학교는 가냐? 하늘은 국물을 삼키고 고개를 들었어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만배도 알고 있었죠. 그러나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하늘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다녀와. 저녁엔 손님 많으니까 일찍 와. 하늘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찜질방 매점 앞. 낮 1시쯤이었어요. 하늘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수학 문제집이었죠. 연필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또 왔네. 매점 아저씨 나은복이 하늘을 발견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17살 학생이 낮부터 찜질방에 있다는 게 이상했으니까요. 하늘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제만 풀었어요. 나은복은 한참을 지켜보다 매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식혜 한 병을 꺼내 하늘 앞에 놓았죠. 공부만 하지 말고 이것도 먹어.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없어요. 누가 돈 내라고 했어. 그냥 먹으라니까. 나은복은 투덜거리며 돌아갔어요. 하늘은 식혜병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빨대를 꽂아 한 모금 마셨어요. 달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저녁 7시 PC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로 붐볐어요. 게임하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욕설 섞인 대화 소리가 뒤섞였죠.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한 손님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야, 사장, 이 컴퓨터 뭐야? 겁나 느린데. 컴퓨터 화면을 손가락으로 찍으며 소리 질렀습니다. 오만배가 황급히 달려갔죠.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확인은 무슨, 당장 자리 바꿔줘. 게임하다 죽을 뻔했잖아. 손님의 목소리는 더 커졌어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오만배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하늘이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키보드를 들어 올렸어요. 뒤집었습니다. 스페이스바 틈에 껌이 끼어 있었어요. 핀셋을 꺼내 껌을 제거했습니다. 키보드를 제자리에 놓고 스페이스바를 눌렀죠. 정상 작동했어요. 손님에게 껌을 보여줬습니다. 말없이 손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기가 먹던 껌이었으니까요. 뭐야, 이게 내 껌이라고 누가 증명해. 손님은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오만배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늘아, 너 정말 천재 아니야? 하늘은 대답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죠. 오만배는 하늘의 어깨를 툭 쳤어요. 자, 그럼 일 시작하자. 오늘도 고장난 거 몇 대 있어. 밤 10시.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PC방이 조용해졌어요. 하늘은 오만배가 표시해둔 컴퓨터 세대 앞에 앉았습니다. 드라이버를 꺼냈죠. 케이스를 열었어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청소부터 했어요.
에어 스프레이로 먼지를 날렸습니다. 메인보드를 닦았죠. 램을 빼서 접점을 지우개로 문질렀어요. 다시 꽂았습니다. 그래픽 카드도 재장착했죠. 부팅 버튼을 눌렀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컴퓨터가 켜졌어요. 화면이 떴습니다. 정상이었죠. 오만배는 담배를 피우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손놀림은 빨랐어요. 정확했죠. 마치 수년간 해온 일처럼 능숙했습니다. 하늘아, 오만배가 불렀어요. 하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어디서 이런 거 배웠어? 진짜 궁금하다. 하늘은 다시 컴퓨터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냥 만지다 보니까요. 만지다 보니까 이렇게 돼? 말이 안 되는데. 오만배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러곤 하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정말 AI 같아. 감정도 없고 뭐든지 다 할 줄 알고. 하늘은 처음으로 오만배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만배는 담배를 끄고 하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아. 사장은 다 알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늘도 고개를 숙였죠. 자정이 넘었습니다. 오만배가 먼저 들어갔어요. 하늘은 창고로 갔습니다. 담요를 폈어요. 베개는 없었습니다. 대신 가방을 베고 누웠죠.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늘은 생각했어요. 이곳이 보릿고개구나. 넘어야 할 긴 언덕. 아직 정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태건그룹 본사에 가야 했습니다. 회장을 만나야 했죠. 거래를 해야 했어요.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새벽 3시 PC방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버지 동수가 들어왔어요. 발을 절뚝거렸죠. 하늘은 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빠, 창고 전등을 켰어요. 아버지가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양말에 피가 배어 있었어요.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죠. 하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병원 가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수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삔 것뿐이야. 병원비 아까우니까 그냥 놔둬. 하늘은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3개월 전 오만배가 준 거였어요. 파스를 꺼내 아버지 발목에 붙였습니다. 붕대로 감았죠. 손이 떨렸어요. 아빠, 진짜 괜찮아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곤 하늘 옆에 누웠어요. 둘은 말없이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미안하다. 동수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아침 6시 거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PC방 정문이었어요. 아, 강동수, 나와. 알지? 우리가 누군지. 남자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사채업자였어요. 3명이었죠. 오만배가 황급히 일어나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안에서 소리쳤어요. 지금 영업 중입니다. 나가주세요. 영업은 무슨, 빚쟁이 숨겨주면 당신도 같이 당하는 거야. 사채업자 한 명이 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소리가 컸어요. 오만배는 몸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하늘과 동수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골목으로 달렸어요.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죠. 하늘아, 찜질방으로 가자. 동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발목을 절뚝거리면서도 계속 뛰었어요. 하늘은 아버지 팔을 부축했습니다. 찜질방. 나은복이 매점에서 물건을 정리하다 둘을 발견했어요.
숨이 가쁜 부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동수는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있다 갈게요. 나은복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구석 자리를 손짓으로 가리켰어요. 동수는 고개를 숙이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늘도 따라갔죠. 찜질방 안은 따뜻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죠. 낮 1시쯤 TV 화면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태건그룹 전무 민성혁이 상을 받는 장면이었어요. 태건그룹 민성혁 전무가 올해의 정직 경영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민 전무는 투명한 경영과 윤리 경영을 실천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화면 속 민성혁은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민성혁이 입을 열었죠. 정직이 최선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믿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동수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죠. 하늘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 속 민성혁을 봤어요.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저 남자, USB 속 파일에 나온 그 이름, 수백억을 빼돌린 사람. 저녁 6시, 찜질방 입구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어요. 3명 모두 왔죠. 강동수,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나은복이 앞을 막았습니다. 몸짓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여긴 영업하는 곳입니다. 나가주세요. 영업? 빚쟁이 숨겨주면서 무슨 영업이야. 사채업자 중 한 명이 나은복 가슴을 세게 밀었습니다. 나은복이 뒤로 넘어졌어요. 바닥에 쿵 하고 쓰러졌죠. 아저씨. 하늘이 달려가 나은복을 일으켰습니다. 나은복은 허리를 부여잡으며 신음했어요. 동수가 일어섰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나갈게. 여기선 그만해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비웃었어요. 이제야 나오네. 도망 다니느라 힘들었지? 동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채업자 3명이 뒤따랐죠. 하늘은 유리문 너머로 봤어요.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 사채업자 한 명이 아버지 멱살을 잡았습니다. 돈은? 이자라도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이번 달은 진짜 어려워서. 동수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사채업자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려워서? 그게 변명이 돼? 주먹이 날아들었어요. 아버지 얼굴에. 동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렀어요. 또 한 대. 뺨을 맞았습니다. 동수가 넘어졌어요. 바닥에 쓰러졌죠. 하늘은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려고 했어요. 나은복이 하늘을 붙잡았습니다. 나가면 안 돼. 너까지 다쳐. 아빠가 막고 있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더 아팠죠. 사채업자들이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등을, 다리를. 동수는 몸을 웅크렸어요.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100만 원. 못 가져오면 그땐 딸년도 같이 데려간다. 사채업자 중 한 명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는 웃었죠. 비열한 웃음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떠났습니다. 하늘은 뛰어나가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동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 묻은 손으로 하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그런 말하지 마세요. 하늘은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찜질방으로 데려갔어요. 나은복이 얼음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하늘은 아버지 얼굴에 대주었죠. 그날 밤 하늘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신음하며 뒤척였어요. 멍든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생각했어요. 내일 태권그룹에 간다. 회장을 만난다. 거래를 한다. 그리고 끝낸다. 이 지옥 같은 보릿고개를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이게 유일한 무기였어요. 이걸로 아빠를 구해야 했습니다. 반드시 다음 날 오전 9시 태권그룹 본사 로비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높은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 정장 입은 직원들이 오갔죠. 하늘은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서 있었습니다. 교복 차림이었어요. 주변 사람들과 너무 달랐죠. 손에는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경비가 다가왔어요. 학생, 여기 어떻게 왔어요? 하늘은 USB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장태원 회장님과 약속이 있어요. 경비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얼굴이었어요. 회장님? 학생이 회장님과 약속? 장난하는 거 아니지? 진짜예요. 어제 전화 받았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경비는 손을 저었어요. 학생, 거짓말하면 안 돼. 나가요, 나가. 경비가 하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늘은 뒤로 물러났어요. 진짜라니까요. USB 파일 이름이 SS-923-JM이에요. 회장님께 전하면 알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학생 뭐야? 회장님 만나겠다는데? 미친 거 아니야? 실랑이가 계속됐습니다. 경비가 무전기를 꺼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성혁 전무가 나왔어요. 빳빳한 양복을 입고 있었죠. 머리는 깔끔하게 넘겨 빗었고 고급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비가 황급히 달려가 설명했어요. 민성혁은 하늘을 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봤죠. 비웃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학생이 회장님을 만나겠다고요? 어이가 없네. 하늘은 민성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TV에서 본 그 얼굴. 정직 경영인상 받던 사람. 수백억을 훔친 도둑. 전 회장님과 약속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민성혁이 코웃음 쳤습니다. 학생, 이러다 경찰 불러. 알지? 무단 침입은 범죄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장태원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70대 중반, 회색 양복을 입은 노인이었어요. 비서 3명이 뒤따랐죠. 민성혁이 황급히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은 민성혁을 지나쳐 하늘을 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어제 전화한 학생이구나. 하늘은 허리를 숙였어요. 네, 올라오거라. 내 방으로. 회장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이 따라갔어요. 민성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이 학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회장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판단할 일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민성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회장실, 넓고 조용했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이었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회장이 가죽 의자에 앉았어요. 하늘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하늘은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증거를 보여주겠니?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늘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HDMI 케이블을 연결했죠. 벽면에 대형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파일 목록이 떴어요.
하늘은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유령회사 목록. 50개. 모두 실체가 없는 회사들이었어요. 용역비 청구서가 뜬 화면으로 넘어갔죠. 수백 장? 모두 가짜였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있었던 일이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늘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2024년 6월부터입니다. 회장님이 입원하신 직후부터요. 송금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5억, 10억, 20억, 수백억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지? 하늘은 마지막 화면을 열었어요.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모든 돈이 한 곳으로 흘러들어갔죠. 민성혁 전무명의 계좌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어요. 손이 떨렸죠. 성혁이가, 우리 성혁이가.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손짓으로 지시했어요. 민 전무 불러와. 비서가 나갔습니다. 하늘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5분 후 민성혁이 들어왔어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성혁아, 이 화면 좀 봐. 회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민성혁이 화면을 봤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이건, 설명해봐. 이게 뭐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성혁은 손을 저었어요. 조작입니다. 회장님, 이 학생이 해킹해서 조작한 거예요. 민성혁이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하늘은 침착하게 키보드를 쳤어요. 실시간 계좌 내역 화면이 떴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성혁 명의. 오늘 아침 9시 30분. 5천만 원 입금. 조작이라고 했지? 그럼 이것도 조작이냐? 회장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찍었습니다. 민성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만 벌리고 있었죠. 회장님, 저는 경찰 불러. 회장이 책상 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성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민성혁을 보지 않았어요. 차갑게 돌아섰죠. 난 널 아들처럼 키웠어. 그런데 넌 날 배신했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어요. 하늘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실의 문이 열렸어요. 이제 거래를 해야 했습니다.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 30분이 지났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사이버 수사대 형사 3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태권그룹 민성혁 전무님이십니까? 형사 중 한 명이 민성혁을 봤어요. 민성혁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증거물을 압수하겠습니다. 형사들은 민성혁의 노트북과 휴대폰을 봉투에 넣었어요. 증거물 스티커를 붙였죠. 민성혁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진술하시겠습니까? 형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민성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변호사 올 때까지 묵비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첩을 덮었어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사들에게 다가갔어요. 형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 사람을 1층 로비에서 체포해 주십시오. 형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여기서 조용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러곤 고개를 끄덕였죠. 민성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합니다. 제발 여기서. 너무해? 내가 날 배신한 게 더 너무하지 않냐?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성혁은 무릎을 꿇으려 했죠. 회장님, 제발, 저 한 번만. 일어나. 보기 싫다. 회장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민성혁에게 등을 돌린 채 말했죠.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내려가거라. 그게 내가 마땅히 받을 대접이다. 민성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형사들이 민성혁을 일으켰습니다. 1층 로비. 점심시간이었어요.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들, 커피를 사러 가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이었죠. 화물용 엘리베이터. 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민성혁이 나왔어요. 뒤에 형사 2명이 따랐죠. 직원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저 사람, 민전무 아니야? 왜 화물용으로 내려와? 저 사람들 경찰 아니야?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민성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걸었죠. 형사가 민성혁을 로비 한가운데로 데려갔어요. 가장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민성혁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민성혁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딸깍. 금속 소리가 크게 들렸죠.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청소반장 박순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60살 여자였습니다. 20년간 이 회사에서 청소를 해온 사람이었죠. 침을 뱉었습니다. 민성혁 발 앞 바닥에. 직원들이 놀라봤어요. 꼴 좋다. 우리 같은 사람들 월급 깎아서 4배 채운 거지. 박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성혁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한 명이 쳤어요. 그러자 또 한 명이 따라 쳤습니다. 박수가 번졌어요. 10명, 20명, 50명. 로비 전체가 박수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환호가 아니었어요. 분노였죠. 배신당한 사람들의 박수였습니다. 민성혁은 걸었어요. 형사들이 이끄는 대로 박수 소리 속을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멈추지 않았죠.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미리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연속으로 섬광이 눈을 찔렀어요. 민전무, 얼마를 횡령한 겁니까? 회장님을 배신한 이유가 뭡니까? 사과할 말씀 없으십니까?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민성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형사들이 민성혁을 경찰차로 데려갔죠. 문이 열렸습니다. 민성혁이 차에 올랐어요. 문이 닫혔죠.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어요. 조용히 떠났습니다. 회장실. 하늘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경찰차가 작아지며 멀어졌습니다. 회장이 다가왔어요. 하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구나.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약속 지켜주실 거죠? 하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회장은 비서를 불렀어요. 병원에 연락해. 강동수 씨 수술비 전액 우리 회사가 부담한다고 전해. 네, 회장님. 비서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하늘은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내어. 회장은 가만히 하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울어도 돼. 이제 괜찮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겨울 해였지만 따뜻했어요.
권력의 심장에서 도둑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던 아이가 처음으로 봄을 봤어요. 거래는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그날 밤 폭설이 내렸습니다. 창밖이 온통 하였어요. 아버지 동수는 낡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배달 앱 화면이었죠. 긴급 서류 배송 요청. 강남에서 인천까지. 할증 3배. 15만 원. 동수는 화면을 물끄러미 봤어요. 계산했습니다. 15만 원이면 하늘이 패딩 한 벌 살 수 있었어요. 발목을 만졌습니다. 아직 아팠죠. 사채업자들에게 맞아서 부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PC방 뒷문으로 나갔어요. 오토바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죠. 손으로 털어냈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늘이었어요. 화면에 딸 이름이 떴죠. 동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으면 말릴 게 뻔했어요. 전원을 껐습니다. 헬멧을 썼어요. 낡은 헬멧이었습니다. 5년 전에 산 거였죠. 장갑을 꼈어요. 구멍난 장갑이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눈발이 거셌어요. 앞이 잘 안 보였죠. 강남 픽업 장소. 고급 빌딩이었습니다. 경비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조심히 가세요. 날씨가 안 좋네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다시 출발했죠. 인천까지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눈 때문에 2시간은 걸릴 것 같았어요.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빙판길이었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미끄러졌죠. 신호등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며 앞을 봤어요.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 위험해. 동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늦었어요. 충격. 뒤에서 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옆으로 쓰러졌어요. 동수도 함께 넘어졌죠.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헬멧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 속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서류 봉투가 흩어졌습니다. 눈이 덮기 시작했어요. 동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멀게 들렸어요. 하늘. 동수는 마지막으로 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어요. 병원 전화가 왔습니다. 하늘에게. 밤 11시였어요. 강동수 씨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무슨 일이에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하늘은 뛰쳐나갔습니다. PC방 창고에서 길거리로 눈이 내리고 있었죠.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병원이요. 빨리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하늘은 올라탔어요. 기사에게 병원 이름을 말했죠. 학생, 급한 일이야? 네. 아빠가.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더 말하지 못했어요. 병원, 응급실 입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강동수 어디 있어요?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어요. 저쪽입니다. 하늘은 달렸습니다. 복도를 중환자실 앞까지. 의사가 나왔어요.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CT 사진도. 뇌출혈 부위에 빨간 원이 그려져 있었어요. 경추 손상 표시도 있었죠. 보호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즉시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견적서도 3천만 원.
하늘은 그 숫자를 봤습니다. 멍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돈이 없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일단 보호자 서명만이라도. 하늘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어요. 강하늘. 글씨가 삐뚤빼뚤했죠. 중환자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버지가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았죠. 유리창 너머로도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타일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채업자 번호를 찾았어요. 눌렀죠. 여보세요. 오, 강동수 딸. 무슨 일이야? 사채업자의 목소리는 비웃는 듯 했습니다. 돈 빌려주세요. 3천만 원만. 3천만 원? 야, 너희 아버지가 갚을 돈도 1,000만 원인데 무슨 3천만 원을 더 빌려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담보 있어? 집? 차?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빌려줘? 제발이요. 아빠가 죽어요. 그거 내가 알 바 아니야. 죽든 살든.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늘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깨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눈물이 났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5만 배 번호를 눌렀어요. 하늘아, 사장님, 아빠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만 배가 알아들었어요. 병원 어디야? 지금 간다. 30분 후 5만 배가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바닥에 앉아 우는 하늘을 말없이 안아줬어요. 하늘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5만 배는 하늘 등을 두드렸죠.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러나 괜찮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돈이 생명을 갈랐어요. 복도 형광등만 윙윙거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죠. 보릿고개. 가장 높은 곳.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내일 태권그룹에 간다. 회장을 만난다. 거래를 한다. 반드시. 회장이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자고. 하늘과 함께. 회장의 차가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제네시스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회장이 먼저 탔습니다. 하늘도 조심스럽게 올라탔죠.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어요. 처음 타보는 고급차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도 거의 안 들렸죠. 하늘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걱정 마라. 아버님은 괜찮으실 거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병원 도착. 응급실 입구였습니다. 회장이 먼저 내렸어요. 하늘도 따라 내렸죠.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태원 회장님이십니까? 네. 강동수 씨 수술건으로 왔습니다. 회장이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의사는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태건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죠. 수술비는 우리 회사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서류 가져오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10분 후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회장이 사인했어요. 수술 보증금 3천만 원. 회장의 서명 하나로 해결됐죠.
즉시 수술 들어가세요.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뛰어갔습니다. 수술팀을 소집하러. 하늘은 그 모습을 멍하니 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2시간 후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실 위 빨간 불이 켜졌어요. 하늘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회장도 옆에 앉았죠. 고맙습니다. 정말.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건 내가 해야지. 내가 없었으면 우리 회사는 계속 도둑 맞았을 거야.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오만배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죠. 하늘아, 아저씨는 수술 중이에요. 회장님이 비용 다 내주셨어요.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오만배는 회장을 봤어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만배는 하늘 옆에 앉았습니다. 하늘 손을 잡았어요. 말없이. 1시간 후 나한복도 왔습니다. 손에 커피 3개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새세개 건넸습니다. 회장도 받았어요. 감사하다고 고개 숙였죠. 나한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넷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수술실 빨간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죠. 3시간, 4시간, 5시간. 하늘은 계속 수술실 문만 봤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괜찮을 거야. 믿어. 오만배가 속삭였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5시간 40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넷이 벌떡 일어났죠. 의사가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오만배가 하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한복도 웃었어요. 회장도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구나. 회장이 말했어요. 하늘은 의사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네. 뇌출혈 제거 성공했고 경추도 고정했습니다. 이제 회복만 남았어요. 하늘은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요. 오만배가 안아줬어요. 등을 두드리며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중환자실. 동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제거돼 있었어요. 스스로 숨쉬고 있었죠.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하늘은 유리창 너머로 봤어요. 아버지를. 살아 있었습니다. 숨쉬고 있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살았어. 아빠가 살았어. 속삭였습니다. 회장이 하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푹 쉬어. 내일 다시 오면 돼.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을래요? 아빠 곁에. 회장은 더 말리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오만배와 나한복도 함께. 하늘은 혼자 남았습니다. 유리창 앞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봤어요. 밤새도록. 사흘 후 동수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하늘이 달려갔어요. 아빠. 동수는 하늘을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안 나왔죠. 그러나 하늘은 알았습니다. 미안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하늘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죠.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웃으며 울었어요. 동수도 눈물 흘렸습니다. 둘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회장이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동수는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강동수 씨, 안녕하십니까? 회장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동수는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왜? 다 제 잘못입니다. 제 회사 사람이 사채업자들과 연결돼 있었어요. 민성혁이 사채업자들에게 빚진 사람들 정보를 팔았습니다. 동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넘겼습니다. 다신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회장이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보안자문으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학교 다니고 싶어요. 회장은 웃었어요. 그래, 그게 맞지. 그럼 장학금을 주겠다. 대학까지. 하늘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릿고개, 가장 높은 언덕, 넘었습니다. 이제 봄이 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병원에서 퇴원 허가가 났죠. 하늘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교복을 입었어요. 깨끗하게 빨래한 교복이었습니다. 회장이 보내준 새 교복이었죠.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눈 밑 다크서클이 사라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학교에 갔습니다. 2달 만이었어요. 교문 앞.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되고. 미안. 좀 바빴어. 하늘이 웃었어요.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팔짱을 끼고 교실로 갔죠. 하늘은 행복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같은 시각, 병원, 아버지 동수가 퇴원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조심히 가세요. 한 달 후에 재검진 오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동수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PC방. 오만배가 카운터에서 손님 응대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동수였죠. 사장님. 오만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수에게 달려가 악수를 청했어요. 완전히 나았네. 정말 다행이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동수도 꽉 잡았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늘이 말 다 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만배는 손을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오만배는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창고는 창고로만 쓸 거야. 하늘이 더 이상 거기서 앉아도 되니까. 동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울지 마. 이제 시작이잖아. 오만배가 등을 두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하늘과 동수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어요. 20평. 그러나 둘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이불, 그릇. 그게 전부였죠. 그러나 행복했습니다. 거실에 작은 식탁을 놓았어요. 주방에서 동수가 요리했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오랜만에 만드는 음식이었죠. 하늘아, 밥 먹자.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하늘은 방에서 나왔어요. 식탁에 앉았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맛있겠다. 하늘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었습니다. 뜨거웠어요. 맛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하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행복해서요. 동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둘은 웃으며 울었어요. TV를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했습니다. 동수가 했어요.
하늘은 책상에 앉아 공부했죠. 수학 문제집을 폈습니다. 연필을 잡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어요.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죠. 문득 생각났습니다. 지난 겨울, 추운 PC방 창고, 사채업자들, 폭설 속 사고, 응급실, 그리고 USB, 거래, 태건그룹, 모든 게 꿈 같았어요. 그러나 현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잘 지내고 있니? 장학금은 다음 주에 입금될 거야.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늘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다시 문제집을 봤습니다. 연필을 쥐었죠.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아, 너 이제 꿈이 뭐야? 아버지가 설거지하며 물었어요. 하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요. 평범하게? 네.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고 집에서 밥 먹고 그런 거요. 동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좋은 거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늘은 침대에 누웠어요. 포근했습니다. PC방 창고 바닥과는 달랐죠. 천장을 봤습니다. 깨끗한 흰색 천장이었어요. 생각했습니다. 보릿고개, 가장 힘든 시기, 가장 배고픈 때 넘었습니다. 이제 봄이에요. 따뜻한 봄.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하게. 내일은 학교에 갑니다. 친구들을 만나죠.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어요. 웃습니다. 평범한 일상.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늘은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계란 후라이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빠,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아빠가 할게. 하늘은 세수했습니다. 교복을 입었어요. 가방을 챙겼죠. 식탁에 앉았습니다. 맛있게 먹어. 아버지가 접시를 놓았습니다. 계란 후라이, 밥, 김치. 간단했어요. 그러나 따뜻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늘은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와 마주 앉아 창밖 벚꽃을 보며 학교 가는 길,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꽃잎이 하늘 머리에 앉았어요. 손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웃었죠. 교문. 친구가 손 흔들며 기다렸어요. 하늘도 손 흔들었습니다. 뛰어갔어요. 보릿고개, 긴 언덕. 힘들었습니다. 아팠어요. 울었죠. 그러나 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만 갑니다. 봄속으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7살 강하늘의 이야기였어요. PC방 창고에서 자던 아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거대 기업과 거래했던 아이. 보릿고개를 넘었던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보릿고개. 옛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시기죠. 봄이 와도 아직 보리가 익지 않아 먹을 게 없던 때. 지난해 양식은 떨어지고 올해 수확은 아직 멀었던 그 시간. 하늘에게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 3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벽, 사채업자들의 폭력, 그 모든 게 보릿고개였어요. 그러나 하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 모은 증거로 회장과 거래했죠. 정의를 구현했고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릿고개를 넘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힘든 시기, 포기하고 싶은 순간,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 그러나 기억하세요. 보릿고개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힘들어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언젠가는 정상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엔 봄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처럼요.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보릿고개도 반드시 넘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감사합니다.